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유머라는 휴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휴머는 체액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펠링 또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또 유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 체액이라는 유머가 라는 뜻을 가졌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왜 체액을 뜻하는 휴머가 유머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려면 이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70% 이상이 대부분 뭘로 되어 있다고 했죠?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체액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body fluid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또는 전문 용어로 휴머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체액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이 우스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배를 감싸 안고 막 웃기도 하고요. 또는 손바닥을 치면서 웃기도 하고 얼굴을 크게 하면서 큰 웃음을 짓기도 하는 그리고 또 웃다가 보면 배꼽 빠진다고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웃죠. 어떤 아주머니는 오줌까지 싸겠다고 하면서 웃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도 이렇게 체액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몸속으로도 어떻습니까? 엔돌핀이라든가 몸에 유익한 그런 체액들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우리 기분을 아주 좋아지게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 70% 이상이 수분을 먹은 그런 스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스펀지가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막 몸을 비비꼬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면 물이 줄줄 새죠. 그래서 왼쪽에도 보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체액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몸속에 이렇게 체액이 많이 나오니까 체액이라는 휴머라는 그런 단어에 우스운 이야기, 유머, 익살 이런 의미까지 더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머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여기 어원상의 뿌리말에 보면 이 모이스처 습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될 그런 어근으로 하이그로스라는 그런 그리스 뿌리 말까지 한번 알아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머에 관련된 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왼쪽에 보니까 유머에 이제 관련 단어들이 있죠. 휴머러스 하니까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또는 휴머리스트 하면 유머 작가 또는 휴머레스크 하면 해학고 이런 걸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밑에 이 예문을 보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잘 보입니까? 이 다음 이 화면에서 이렇게 표로서 이렇게 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잘라서 1대1 대응을 시켜 보았습니다. 보면서 뭘 봅니까? candidate 후보자의 토론, 후보자 토론을 어디에서 하는 토론입니까? TV에서 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토론이었죠? presidential election 하면 대통령 선거를 얘기합니다. 언제 한 대통령 선거였습니까? 2012년도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때 그런 걸 보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느꼈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대이하를 느꼈습니다. 그럼 대이하가 뭘까요? 일부 후보자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뭐가 필요하죠?
가지는 것이 뭘 가집니까? 자, 더 많은 유머 감각을. 자, 여러분들 저 지난 대선 때 저 TV 자 후보자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선거의 후보자, 공직의 후보자를 우리가 캔더데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캔더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캔더데이트에 이 숨어있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찝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캔더데이트는 공직 후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캔더데이트라는 이 단어에는 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옆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설명문은 저희가 이 사전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 사전 출처는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 먼저 이 어원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유사한 꼴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거에 너무 집착해서 이걸 꼭 알아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쑥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단어와 옛날에 이 뿌리말 어원이 꼴이 비슷하다. 이런 것만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틴어에서 캔더데이투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aspiring. 뭘? 공직을 열망하는. 자,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였냐면 하얀 옷을 입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얀 옷을 입는.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 candidate라는 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서 이렇게 candidate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의미들이 뭐냐면 자, 하얗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다 보니까 하얀 것이 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좀 이 순진해 보이고 또 청렴해 보이고 또 진솔되게 보이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보면 자,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어느 시대? 옛날 로마 시대 이런 사람들은 자, 입었습니다. 뭘 입었습니까? 하얀색의 토가라는 그러한 자, 옷을 전통 의상을 입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한번 옛날 로마 사람들의 그 전통 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짠,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 요즘에 텔레비에서 유선 방송에서 이 로마 시대를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격투기 그런 시리즈물도 나오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두루마리를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매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큰 도포자루를 그냥 몸에다 휘휘 감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얀 이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 청순함, 순결함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 로마 있는 위치가 이 지중해입니다. 이 덥거든요. 이 더우니까 이렇게 하얀 이런 옷을 입기도 했을 겁니다. 하여간 자, 여기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자, 이 캔디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캔디드나 이 캔더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꼴이 비슷한데요. 이 캔더데이트는 하얀 옷을 입는 공직을 희망하는 공직 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하얀 것이 순결함, 순백함, 뭐 솔직함, 진솔함 이런 걸 나타내니 이 캔디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캔디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캔디드는 자, 솔직한이란 의미고요. 명사형으로 캔도가 있는데 이 솔직, 뭐 진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사전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캔디드는 하얀이라는 의미인데 어디에서 왔냐면 자, 라틴어의 유로한 그 뿌리말에서 왔다. 그 의미가 하얗고 또는 자, 순백하고 순결하고 또는 솔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곧고 바르고 좋은 건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캔데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shine, 비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비춘다는 그 빛이 일반적으로 이 환한색 아닙니까? 하얀색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칸드, 자, 또는 여기 뭐 비추다는 이런 게 있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된 단어는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캔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죠?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캔들은 양초입니다. 자, 양초가 어떻습니까?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불을 밝히는 거는 뭐 전구가 있었겠습니까? 뭐 서치라이터가 있었겠습니까? 이 양초가 불을 밝히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초가 어떻습니까? 색깔이 또 하얗죠. 또 양초 빛깔을 보게 되면 뭐 빨갛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불이 원래는 자, 하얀색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빛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로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의미상으로 확대가 돼서 자, 이렇게 사람이 진솔하고 뭐 하얗고 순백하니 이 솔직한이라는 의미의 이 프랭크라는 의미의 뜻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사전 출처는 자, 아래 나와 있는 자, 요 사이트에서 온라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캔들 양초가 나왔으니 한번 양초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양초도 자, 램프라는 의미를 갖고요. 랜턴도 램프죠. 자, 이런 의미를 갖는 이러한 뿌리말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라틴어의 칸델라라는 이제 그러한 그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또 이것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캔디어는 이제 비추다는 shine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canned, K로 이제 C가 K로 바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음이 거의 유사한 발음이 나는 것들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싸잡아서 같은 테두리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을 비춘다는 의미고요. 출처는 같은 사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칸델라 하니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고요. 우선 양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양초가 있습니다. 양초가 있는데요. 하얗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솔직하고요. 진솔하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이렇게 저기 연상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거 캔디드가 솔직한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했고요. 그런 양초처럼 하얀 그런 마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공직에 뭔가 청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직을 하려는 공직 후보자가 자, 캔디데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양초로 이렇게 비춰서 어떻습니까? 뭔가 뭐 염원을 기원하죠.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이 발생이 되도록 이 기도를 할 때 또 이 양초를 이렇게 피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양초를 이렇게 보면 이제 관련 수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수거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자, A는 자, 적합하지 않다.
자, 뭐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들고 있게, 양초를 들고 있게, 누구의? 비에 대해서. 자,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일 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A가 자, B보다 낮지 않다, 열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같은 의미로 A는 자, cannot hold the candle to B 하면 자, B에 대적할 바가 못 된다, B에 적수가 못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걸 더 확장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자, 이 밤에 이 촛불이 많이 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위를 환하게 이렇게 밝혀줍니다. 근데 여러분, 대낮에 한번 해가 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 그 밖에서 이 촛불을 켜어 놓으면 이 촛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태양의 앞에서 누군가가 초를 들고 태양에 필적을 하려고 한다면 뭐 허튼 짓 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의 영어 표현도 있는데요. 자, you can't hold the candle to the sun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들고 있을 수가 없다, 양초를. 누구 앞에서? 자, 태양 앞에서. 자, 이런 말이 결국은 어떤 데 쓰냐면 자,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또는 이제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이런 말.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석가모니 앞에서 이 설법, 자, 염불을 한다. 그래서 이 샤가 하면 이제 석가인데요. 샤가니 세뽀 하면 자, 석가에게 이 설법을 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알아둬야 될 여기 이 수거적인 표현이 있어서 예문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또 이런 또 하나의 예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태웁니다. 뭘 태우냐면 초를 어떻게 태우죠? 자, 양쪽 끝에서 같이 태웁니다. 자, 그러니 자, 초가 위에서만 이렇게 타야죠. 밑에까지 이렇게 태우면 얼마나 이게 사람의 비유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자기 몸을 지치게 하고 막 그러는 거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요. 어떻게? 아주 피곤하게 어떻게 해서 뭘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요. 특히 어떤 식으로? 자, 잠자러는 너무 늦게 가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건 또 일찍 일어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이틀은 그렇게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서너 시간만 자고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능이 약 뭐 지금 4월이니까 한 7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 7개월 남았다고 보고 그 7개월 동안 공부를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에요, 최소 한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게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산만하지 않게 이제 범위를 잘 정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그것이 제일로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을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칸델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자, 광도의 측정 단위 칸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습니까? 자, 아마 물리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이 칸델라에서 약자로는 이제 CD 이렇게 쓰는데요. 이걸 잘 보셨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칸델라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luminous intensity 하면 luminous는 똑같이 비추는 걸 얘기합니다. 비추는 정도, 이 광도의 단위다라는 의미로써요. 이 캔들라는 이 캔들, 양초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초에서 한번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비슷하게 생겼죠. 캔들이나 캔델레나 또는 뭐 캔디드나 또는 캔디데이트 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캔델라에서 또 어떤 단어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저 백열등 보셨습니까? 백열등? 백열등이란 이 전구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많이 보셨죠? 자, 백열등. 그래서 영어로는 incandescent lam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incandescent lamp 할 때 이 candescent이 자, 마찬가지 이 비추다, 뭐 하얗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니까 incandescent 이제 여기 보면 이 뿌리말이 있죠? 이 뿌리말을 보면 자, 되는 거죠. 따뜻하고 또는 이 불을 이렇게 타오르게 하고 킨들 불을 붙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킨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킨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더 분석을 해보면 이는 뭐뭐 아니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캔데 요 뿌린말은 읽기가 좀 이렇게 오늘날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라틴어기 때문에 이제 읽어봤자 이제 이 턱 부러지는 소리가 나죠. 이빨 부러지는 소리, 턱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뿌린말은 또 이 하얗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저기 전구다마를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빛이 좀 하얀 그런 의미, 그렇게 이제 밝게 비추는 거죠. 빨갛게 비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흰백자, 백열등이다. 또 열도 나니까. 그래서 백열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 캔들하고 관련이 있다. 출처는 또 여기 적어놨습니다. 백열등이 나왔으니까 우리 같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 관련된 단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샹들리에 하는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또니까 플로레센 램프에서 형광등이라는 거, 여기 이제 왼쪽에 이렇게 긴 이것이 형광등입니다. 자, 플로레센 램프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샹들리에 우리나라만 챈들리에는 자 이렇게 천장에 호텔 같은데 큰 이제 고급 저택 같은데 이 응접실 천장에 이 불이 여러 개 달려 있는, 지금 이거는 작은 규모인데요. 이거의 수십 배 큰 규모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 그 샹들리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초크 전구를 얘기하는데요. 초크 전구는 바로 이제 형광등에 지금은 크게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만, 원래 형광등 옆에 이 중간 정도에 이 작게 이제 붙어서 먼저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지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자, 이 형광등 전구 장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초크 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램프 스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전구 얘기하니까 이 백열등 있잖아요. 이 백열등이 이제 우리는 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서는요, 이 한자말이라든가 영어의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말을 쓰는데요. 이제 이게 이 전자는 전기전자지만 이 사람들은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그랗게 알처럼 생겼으니 이 전구를 불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확인은 확실하게 안 했는데요.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그러니 형광등은 자, 이 기니까 자, 길지 않습니까? 그 형광등은 긴 불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요. 이 샹들리에하고 이 초크 전구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다 할 때 때를 지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때가 붙는답니다.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형광등의 C압과 같은 전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C가 붙는다고 하네요. 참 재미있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킨들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라 했는데, 이제 킨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그럼 킨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진행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킨들 보니까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C도 여기서는 키역 K 발음이고요. 그러니 이 C가 K로 이렇게 서로 변환이 돼서 하는 것들은 전혀 영어에서는 이상하지가 않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같이 그렇게 서로 이
저기 패밀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캔들은 오늘날의 영어에서 살아있는데요. 자, 어떻게 살아있느냐? 자, 이 불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캔들. 자, 캔들이 양초고요. 저 비추다는 그런 이 캔델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꼴이 비슷하죠. 자, 그 예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자, 킨다에서 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불을 붙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또 추에는 그 뿌리까지는 뭐 이 기원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은 어원 공부를 하면요. 자, 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영영사전, 이 웹스터 영영사전을 보고요. 그 보고 사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건 저의 즐거운 취미인데요. 그러면서 저희 영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말이라든가 기타 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다른 나라 언어들과의 상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서로 관련된 유대 관계가 없는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여러분도 우리말에도 자, 불을 켜다, 켠다, 뭐 킨다, 뭐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킨들이 자, 불을 킨다는 붙이다는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자, 공직 후보자 자,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직 후보 뭐 이 명사형으로는 이제 candidacy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렴해야 되고요. 솔직해야 되고요. 순진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공직을 임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연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성실하게 자, 국민한테 자, 이 그 아주 청렴한 그런 자세로 자, 공직에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직 자체에 출마를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 캔디데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 자체도 자, 하얀 옷을 입는 그런 데서 이 출발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candid 이게 솔직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거의 명사형인 캔더가 다 솔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캔디드 이런 것들이 자, 불을 비추는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양초인 캔들 이 양초라는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꼴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비춘다는 의미가 이제 캔델라가 있는데 이거는 광도 측정하는 단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백열전등을 얘기하는 인캔더슨 램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불을 붙인다는 이 킨들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외에도 더 많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부여한다는 인센티브도 거기에 들어있는 이 센트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죽어있는 가슴속에 불을 지피면서 뭔가 행위를 유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붙인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마찬가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너무나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